2018 전주 백윤회자화상 작고예술인 회고절치 홍보전의 개막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문화재단의 정종숙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전주문화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전주 백인의 자화상이라고 해서 전주의 그 예술세계에 기여하신 분들, 그분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기록하고 남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지금 이제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순곡라는 컨셉으로 권영수 선생님, 배형식 선생님, 황소연 선생님 이 세 분의 작고 예술인들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세계를 기록해 주신 분들이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회가 전주에 이분들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런 예술의 혼, 예술 세계 이런 부분들을 좀 늦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서 일깨우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들을 잘 소장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전주 시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그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소장하고 계셨던 분들 도림미술관 그리고 우진 문화공간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이분들의 작품 세계가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예술 세계를 다 품고 계신 가족분들, 특별히 오늘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이번 한 해 지금까지 잘 견뎌오신 것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따뜻하고 또 좋은 그런 복 있는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수 선생님을 기록해 주신 예원예술대학교 미술조형학과 김성태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그리고 배형식 선생님의 기록을 맡아주셨죠.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대학의 최병길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황소연 선생님을 기록해 주신 소설가 서철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권현술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사실 작품을 먼저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때 94년도인가 3년도에 아마 서신 갤러리에서 처음 그 작고 작가 유작전을 작고 작가가 아니고 작고 작가를 포함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 전시를 이런다고 저한테 글을 좀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영술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때 성촌동인가 아마 사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성촌동에 사시면서 그전은 선생님 작품을 그렇게 많이 접하지를 못했고 또 원로 작가들 작품을 봤는데 제가 관심이 요즘 없었나 별로 기억이 없었는데 성촌동 작업실 가니까 가정집인데 그 2층 그 슬라브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뵙고 작업실에 딱 들어가니까는 굉장히 작품이 많이 이렇게 제자리에 되어 있고 그때 당시 90년도였는데도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마치 1950, 60년대 우리 한국 그 근대기 농촌을 보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글을 쓰는데 90년대면 상당히 현대죠. 그 당시 이제 그 시기에 현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이렇게 작품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작품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캔버스에다 주로 했지만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70년대에 많이 썼던 그 예전에 가정집이나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그 장판 대신 쓰는 게 있어요. 하드보드라고 그러는데 톱밥 압축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면 메소나이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MDF 그러죠. 메소나이트라는 그 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지금 저기 보시면은 그 석점이 좀 어둡게 지금 이쪽
석정하고 뭐 이것도 메소나이트 이거 캔버스고요. 아니요, 캔버스. 저 메소나이트 판에 그린 건데 상당히 작품이 무든하면서 조금 이렇게 기교를 안 부리는 듯 하면서도 푸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품 보니까. 그런데 캔버스에다만 우리가 그릴 줄 알았지 실제 성인 작품을 보고 메소나이트라는 판에 그린 걸 보니까는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실기를 하고 평론을 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붓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붓을 쓰냐에 따라서 어디에다 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미묘한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 창작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내놔도 저 메소나이트에 그렸던 저 그림을 지금 우리나라 작가들이나 근대 작가들 작품한테 떡 내놔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그래서 그 재료에서 오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터치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 그런 것들을 권영술 선생님 나름대로 침착시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네, 작품 중에 나중에 이제 그 화첩을 만들 때 그 사진도 아마 제가 찍을 건데 대표적으로 인천에 그 무슨 공원인가 가면은 메가드 장문상이 있다고 합니다. 메가드 장문상을 제작하는데 그 포즈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박 교수님이 그 윤준 교수님 조수 역할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작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말씀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상을 제작했는데 뭐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또 정치적으로 나중에 비판받아가지고 철거했는데 그런 그 대형 기념비 조각들을 이미 대학생 시절 때 훌륭한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여기 그 고향이 무주이셨는데 전라북도에 오셔가지고 당시 원대 강의를 나오셨는데 큰 작품입니다. 이제 계단이 좁아가지고 카메라로 앵글 잡아도 한 컷이 안 들어와요. 작품들이 길어가지고. 이제 한쪽 면에 3컷씩을 잘라서 6컷으로 했는데 그런 좀 촬영할 때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전북은행 전북 본점에 한국은행 전북 본점에 있는 저 귀로는 작품 사진을 2번 찍으러 갔습니다. 요새 해가 짧아가지고 한 번 찍었더니 깜깜하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을 또 갔습니다. 2번이나 찍었던 그 귀로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생전에 그 당신들한테 하셨던 제자상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눈시를 뜨거웠습니다. 저희들 제자들 앞에서는 엄하하시는데 주위에 가서는 그렇게 제자들 칭찬을 많이 하시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몰랐죠. 선생님이 이사하고 떠나신 다음에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가서 뭉클 하기도 하고 일단 이야기는 일단 좀 듣고요. 할 얘기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 백이 스님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실 분도 아마 여기에 많이 계실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있을 때 이렇게 전시장에서 뵀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 뭔가 대화를 나오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록을 하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세에서 이 황소영 선생님의 삶을 그리고 예술 세계를 좀 조명하고 기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작업을 같이 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료 없이 말하는 것도 그러고 그 자료집을 지금 나눠드리는데 거기를 보면은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황소영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어떤 선생님의 예술세계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회고 그리고 가족사 이런 전반적에 대해서 어떤 증언들을 좀 많이 좀 확보를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소영 선생님의 장남이신 황인기 교수님의 도움이 아주 컸고 그리고 제1회 황소영 미술상을 받은 차유리 화가 그리고 이경석 작가님 이런 분들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먼저 그 유년기를 보면 황소영 선생님은 1937년 전북 완주 용진 하일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하일리가 아닌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직접 그 황인기 교수님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하일리로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완주에서 태어난 그 선생님은 그 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풍광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주는 물론 선생님 고향이기도 하지만 어떤 미적 양식의 심리의 어떤 출발지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명기는 일제강점기이기도 하지만 아주 그 해방된 후에도 뭔가 좀 삶이 척박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해가던 시기에 있어도 또 물질로부터 인간 소외, 그 문명으로부터 자연의 파괴, 그리고 이런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마음에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와서는 이 사진은 그 전주 서정 3학 6반 그 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지금까지도 여기 제자들과의 어떤 인연이 황소와 송아지들이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이어져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마다 그 선생님이 어떤 유작점이 있거나 하면 많이 좀 찾아가서 지금도 어떤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선생님이 그 살아오실 때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기에 있어서도 선생님은 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은 저마다 고유의 어떤 색과 색, 면과 흐름을 지니며 그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소년, 청소년기의 어떤 황소연 선생님의 가슴을 몹시 뜨게 하는 가슴 벅찬 그런 일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시대와 어떤 해방기를 겪은 황소연 선생님의 기억은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와로부터 어떤 격리된 예술의 어떤 접경을 현실에 접목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외부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내적 성화를 이루는 내적 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청소년기 황소연 선생님은 그 시대를 휩쓸어간 어떤 문화적 코드, 그리고 문화적 어떤 진료에 대한 감흥 속도가 굉장히 남달리 빠르고 다른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미술에 대한 능력도 많이 넓혀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황소연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보면은 저는 그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좀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를 전기로 보았고 80년대 중반부터 세기말 2000년 이전까지를 중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시기를 황소연 선생님의 미술에 있어서 후기로 보았습니다. 그 전기의 작품은 그 서양화 작업의 좀 드문 시기에 황소연 선생님은 황목화를 접목한 서양화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내면의 꿈틀 그림, 그리고 어떤 소용돌이 같은데 전기의 그림은 어떤 높고 가파른 생의 여운을 깔고 있기도 합니다. 그 황소연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 속에는 늘 현실 극복과 미래 지향의 어느 접점을 향해 간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해당되는 작품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그 수학의 작품은 제가 느끼기에는 프랑스와 밀레와 같은 고전과 어떤 전역 들력의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담겨있다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 비구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용어적 어떤 정의를 때리기 힘들지만 이 시기 구상 작업에서 비구상의 작업이 좀 넘어가기 시작하기도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초기의 어떤 화풍에서는 저마다 어떤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활글 혹은 그늘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자라나고 생성되고 마멸되는 어떤 존재의 조건들을 밝혀나가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고 작은
혹은 거대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어떤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념의 과잉, 그리고 세계 말의 우유부단한 어떤 자유, 그리고 광기의 아티스트들로부터 고립된 그 황소연 선생님만의 전기 작품은 자화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문명의 어떤 사투에 비견된다 하겠습니다. 이 중기의 작품은 그 초기 구상화에서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비구상화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황소연 선생님은 정치, 사회, 문화적 억압에 대한 자기 고백에 가까운 작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좀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걸 지금도 하여튼 생생한데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퇴직을 하시고 저쪽 약간 그 전주에서 시골 쪽으로 조금 내려가신 데서 작업을 하실 때 가업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때 작업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지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때가 이제 70대 이제 중반 정도 하여튼 한참 막 왕성하시고 굉장히 심리 있게 비상대에 걸어다니시고 막 하시면서 저희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을지 병원에 이제 가보니까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데 저희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교수님이었던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앞을 전혀 입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그 작가들이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거나 저희 곁에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참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 황 선생님께서 순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수술이스러운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음도 순수해야 되고 작품도 순수해야 되는데 그 순수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한 번 한 번 안 계시면 정말 좀 서글프고 저도 지금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여튼 강조합니다. 제발 우리는 이렇게 순수를 잃지 말고 작업을 하자. 하여튼 그런 모태를 우리 황소연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걸 지금도 저도 이제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갈 겁니다만 참 빨리 좀 지금도 계셨으면 저 뒤에서 이렇게 달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한 7년 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정말 참 뵐 때마다 참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 한 사람으로서 좀 감회도 있고 전주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따가 저 후차 뒷좌석에 가서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